그림은요, 주제부가 되게 중요해. 주제부를 좀 선정을 해보시면 좋아. 선정이 제 딸이에요. 안녕하세요. 2년 동안 독학으로 그림 그리던 그림쟁이입니다. 아직 저의 최대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눈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프로의 눈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싶어서 신청해봅니다. 제 눈에는 제 그림이 이뻐 보입니다. 모자란 부분이나 기초적인 부분이 더욱 필요한 표현들을 알아가고 싶습니다. 제 눈에는 제 그림이 이쁩니다. 엄청난 자신감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더 그림이 좋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관점으로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쁘게 보인다. 이거에 있어서 방법을 좀 강구해보면 좋은데, 이쁘게 보이는 방법은 뭘까? 연출이라는 방법도 있잖아요. 또 뭐 밀도감이라든지 퀄리티 이런 것들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, 연출적인 부분이지만서도 배치, 뭐 투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구성지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,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한번 이 연출 쪽에 코스를 맞춰 가지고 퀄리티를 드려볼게요. 그림은요, 주제부가 되게 중요해. 주제부를 좀 선정을 해보시면 좋아. 선정이 제 딸이에요.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의 주제부는 여기 부분입니다. 근데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. 그림이 좀 더 비어 보이는 느낌을 주게 돼요. 근데 저는 치마까지도 보여주고 싶어요. 이게 흔히 뭐라고 말하는가? 우리는 항상 욕심이랑 싸워야 돼요. 어떤 욕심? 더 보여주고 싶은 욕심. 얘랑 싸워야 돼요. 항상. 그러다 보니까 소거할 부분은 소거해주고 보여줘야 될 부분들은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. 근데 저도 언제나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무시할 때가 많긴 한데, 제 그림을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이런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.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요. 그죠?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. 이 꽉 끼는 가슴 쪽 타이트한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, 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 파는 거에 엄청나게 포커스를 맞추고서 작업했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 여기에 눈이 덜 쏠리겠죠. 조금 부적절한 그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, 이 그림 봐도 다른 부분들은 다 어둡게 포커스 아웃 해주고 포커스 인이 될 만한 부분은 이쪽으로 해줬잖아요. 명확하게 여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. 이런 그림만 보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안 보이게 빼줬고, 주제가 될 만한 부분은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, 주제가 아닌 부분은 갈대나 이런 것들로 가려주고,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건데, 이 그림에서도 그런 것들에 좀 접목을 해가지고 좀 작업을 해보면요, 마음 아프지만 싹둑 인물을 요래 가운데다 놓고 여기서 3분할 선을 좀 활용을 하는 건데, 지금 보시면은 이 상체부가 주제부인 건 알아. 근데 이제 이 상체부를 표현함에 있어서 더 돋보이게끔 표현하려면은 배치를 또 잘해야 되잖아요.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? 일단 가장 중요한 이 인물의 부분, 표정이 드러나는 이 부분은 가운데다가 배치를 좀 해줘요.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앞에 엄지손가락,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펼치고서 이 메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 메인의 디테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이 3분할 선을 활용을 함에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는,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칸이 있는데, 여기에 꼭질점들 있죠. 여기 요 부분들, 이 네 점들, 이 네 점들에 중요한 오브젝트를 배치시켜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이게 대중적인 그런 배치 방법인데,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다.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좀 더 라인감을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실루엣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자유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좀 더 라인성을 부여를 해줄 거예요. 근데 언제나 이게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가져가기는 조금 애매하고요. 이러한 방법이 있다, 그 정도로만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. 여기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. 그리고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가
캐릭터나 어떤 오브젝트가 메인인 그림들을 그릴 때 카메라와 가장 가까울수록 더 확실한 대비차를 느낄 수 있게 그려주면 좋아요. 극단적으로 예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카메라와 가까울수록 좀 더 어둡게 표현해주면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다. 이 머리카락을 그리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. 결국에 카메라와 가장 가까운 거는 이 손이고 그 손 다음에는 이 얼굴일 테고 이 얼굴 다음에는 이 뒷머리카락들일 거 아니에요. 뒷머리카락이라면은 더 어두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달리 카메라가 멀리 떨어질수록 그림적인 명도로는 더 밝게 표현이 된다는 거. 그러니까 흐릿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. 그리고 이 그림이 좀 더 극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랙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화면 구성적 연출을 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공간감을 그림에다가 계속 부여를 해주면서 배경이 없는 단순한 그림이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눈에 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. 가우시안 블러도 넣어주고 이 캐릭터의 표정이 좀 눈에 많이 띄었으면 좋겠거든요. 손을 더 부각시켜 준 다음에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로 거리감을 표현을 해주시면 좀 더 이 표정이 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선생님, 밀도를 더 올리고 싶은데 여기서 어둠을 팍 잡아야 될까요? 어둠도 어둠인데 일단은 대비차가 조금 부족해요. 그래서 밝음이든 어둠이든 좀 골고루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어둠과 밝음 동시에 좀 잡아볼까요? 이런 식으로 좀 대비차를 명확하게.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파티클들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되게 이 지금 블랙 프레임이 이렇게 있잖아요, 상하로.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얘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프레임 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해주면은 되게 입체적인 느낌,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이러한 방법들도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활용해보면 좋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은 이 그림에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어둠을 넣어주고 있죠. 이게 비네팅이라는 건데요. 사진 촬영 시 주변부의 광량 저하로 이미지의 모서리나 외곽 부분이 어두워지거나 검게 되는 현상, 이게 비네팅이라고 하는 건데, 이러한 식으로다가 그림들이나 사진들 보면은 이 외곽이 살짝 어두운 사진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요즘에는 사진기들도 좋아가지고 비네팅 량도 조금 많이 없거든요, 거의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어주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것 또한 집중선 효과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가운데에다가 시선을 모아주는, 요렇게롱 해주시면 요렇게롱 좀 더 임팩트 있는 그림이 보여질 수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한번 만져봤습니다.